너무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평생을 노력해도 완전히 극복하거나 떨쳐내기 어려운 습관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나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없애긴 어렵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줄일 수 있고 고통 역시 점점 더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어올 테니까요. 즉, 고통을 노련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거죠. 사람마다 속도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한 걸음씩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철학.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다. 40대 초반의 한 여자가 DOT만을 찾아왔다.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불평을 늘어놓았다. 자기는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넘쳐나서 뭘 시작하든 미처 마무리 짓기 전에 다른 데 손을 댄다고 말했다. 인생을 꾸려나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여서 요가 수업도 등록하고 몇 번 나가지도 않아 그만뒀다. 외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화부터 들끓는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억제하기가 어렵다. 종종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갑자기 욱하고 날선 말투와 단어를 쓴다. 그러고 나면 슬슬 미안해진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길 반복하고 그래서 이미 숱한 친구들이 그녀 곁을 떠나갔다. 자식들이 잘못할 때도 쉬이 인내심을 잃고 마구 혼을 냈다. 바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소크라테스의 스승인 디오티마는 인간이 습관의 포로라서 평생토록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습관은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말, 소망, 의지, 가치, 태도, 희망과 두려움을 품는 마음마저 모두 포함해요. 뭔가를 바꾸고 싶다는 소망은 인격의 총체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나저나 정말로 변하고 싶은 건 맞죠? 내담자. 네, 그러니까 여기 왔죠. 그런데 성격은 못 바꾸는 건 아니었나요? 날 때부터 유전자에 새겨져 있잖아요. 디오티마. 물론 타고나는 점도 많습니다만 성격의 상당 부분은 태아기와 유아기에 각인된 경험으로 형성됩니다. 이것조차 평생 바꾸지 못하는 건 아니죠. 운동을 해서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듯 성격도 노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 주어진 성격, 다른 하나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성격이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요. 생각, 의지, 행동, 감정을 가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훈련해야 하죠. 사람은 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바꿔나갑니다. 성격, 자아, 행동 방식, 습관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일의 나만 해도 오늘의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미처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당신에게 깨달음을 주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주의를 기울여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새 큰 산도 들어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자기 집의 주인이 되고 삶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내 배의 항해사가 됩니다. 내담자, 그걸 제가 할 수 있다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죠? 디오티마, 일단 습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힘들고 피곤한 일이며 결단력, 끝없는 연습, 인내, 끈기 등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다른 노력도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아직 잘 와닿지 않네요. 원인을 알아내고 그걸 없애는 일이 정확히 어떤 과정이죠?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디오티마,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화가 나고 남들과 자주 싸운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스스로를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도록 방치하나요? 화를 참기 그토록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담자, 그냥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려요. 디오티마, 그것 보세요. 원인을 모르잖아요. 세상 모든 일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는 상대가 나를 해치거나 무시하거나 마땅히 받을 만한 평가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정, 존경, 존중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거부당하는 걸 견디질 못하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디오티마,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자기 안에 에너지의 원천을 만들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강인한 사람은 웬만해선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땅에서 개가 짖는다고 하늘 위에 뜬 달이 괴로워하나요? 인정받는 느낌을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기 가치는 자기 안에서 찾는 겁니다. 내 남자, 그게 가능한가요? 디오티마, 그럼요. 상처받는 느낌이 들 때마다 거기에 반발하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어지는 건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쓸데없는 감정이에요. 남이 당신의 약점과 결함을 지적하면 가볍게 인정해버리세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걸고 싶지 않다. 나는 내 강점과 약점이 뭔지 누구보다 잘 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다. 나는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며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내가 되고 싶을 뿐이다. 그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슨 일이든 가능한 한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두자. 나를 정당하게 비판한다면 기꺼이 거기서 뭔가를 배워 고치려고 노력하면 된다.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었으니 나는 도리어 기뻐할 것이다. 반대로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면 나는 바위처럼 침착함을 유지한 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남자,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을 갈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디오티마, 네. 하지만 인정을 찾아 헤매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만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인정받는 느낌은 내 안의 것을 정성껏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겨나야 해요.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은 대개 찾고 싶다고 바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 나서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얻어야 하는 거죠. 행복도 내 안에서 느껴야 하듯 인정도 결국 내 안에서 느껴야 합니다. 쉽게 화가 난다는 당신의 성격은 상처받은 자기이해에서 비롯한 나쁜 감정 습관이에요. 상처받은 자기애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더욱 강하게 자극해서 내 자존심을 타인의 판단에 맡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당신의 허영, 부풀려진 자기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판하거나 무시해 화가 나기 시작하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경고하세요. 이 감정은 실체가 없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자존감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강인해지자. 침착하자. 내 남자, 전 한번 흥분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걸요. 디오티마, 아직은 그럴 거예요. 꾸준히 연습해야 하는 이유죠. 공격받는 느낌이 들거나 부글부글 화가 나는 순간 마음에서 반짝하고 빨간불이 켜지는 날이 올 때까지요. 내 안에 깊숙이 뿌리내린 것일수록 힘들어요. 첫 마라톤에 도전하기 위해 이제 막 조깅을 시작했다고 생각하세요. 조급하게 굴 이유가 없습니다. 내 남자, 싸움은 건강한 행위이기도 하잖아요. 디오티마, 서로 의견을 다툴 때는 그렇지만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싸움은 조금 더 건강하지 않아요. 파괴적이기만 하죠. 꾸준히 연습을 통해 내면의 반응 회로를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자극에 따른 반응 회로가 새롭게 구축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자극은 같지만 이제 나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따라서 다른 감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쉽게 흥분했던 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과정에서 인내심을 잃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가고 말죠. 얼마나 노력할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단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불평하지는 마세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전가하지도 말고요. 자기 일은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성격 자체가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습관의 총체지만 나의 습관은 결국 내 삶의 방식이 만든 거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행동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방식,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태도가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건강하고 유쾌한 사고방식을 실천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임을 이해하고 내면의 성장과 성숙의 원리를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하면 그 어떤 고통도 극복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대의 위대한 현자인 파탄잘리는 말했습니다. 이 현자는 누구나 그렇듯이
삶에서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어요. 고통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했죠.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법칙에서부터 생각을 이어나갔습니다. 습관이란 생각, 말, 행동, 의지에서 비롯하며 이 습관들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성격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현자는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날 힘들게 하는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원하거나 말로 뱉거나 행동하지 않는 연습만 제대로 해도 인생에서 고통은 사라지거나 확연히 감소할 것이라고요. 그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향하는 8개의 길을 제안했어요. 하나, 올바르게 생각하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하고 현명하고 유익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둘, 올바른 태도 취하기. 셋, 올바르게 말하기. 넷, 올바르게 행동하기. 다섯, 올바른 직업 가지기. 나 자신에게 잘 맞고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고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여섯, 올바르게 연습하기. 진심을 다해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일곱, 올바르게 실행하기. 앞의 것들을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실행에 옮기자는 말입니다. 여덟, 올바르게 명상하기. 내면의 중심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갈수록 쉬워질 거예요. 마지막엔 이 문제를 의식조차 하지 않게 되겠죠. 알아서 돌아갈 테니까요. 당신의 감정, 본능, 직관도 모두 거기에 맞춰 재정비될 겁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엔 가볍게 딱 한 번만 연습해보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으니까요. 여자는 꽤 자주 다시 찾아왔고 올 때마다 진전이 있어 보였다. 목소리가 점점 밝고 편안해졌으며 이전보다 차분해졌다. 더는 조급해하거나 긴장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디오티만은 항상 내면에 집중하라고 강조했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추진력, 자신감 등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때때로 그녀는 말수가 줄면서 슬퍼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 역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도 자신의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는 듯했다. 하지만 디오티만은 그녀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그럴 땐 그저 생각을 비우고 운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라고 말했다. 살면서 갑자기 날벼락처럼 들이닥치는 기분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때는 그저 묵묵히 견디고 차분히 버티는 수밖에 없다. 어떠셨나요? 알베르트 키칠러 저자의 나를 살리는 철학이라는 책이었어요. 최지수 번역가가 옮기셨고요. 클레이하우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디오티마라는 철학자와 내담자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끝까지 읽으셔도 좋지만 사실 이런 책은 힘들 때 더 잘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드신 부분이 있으면 잘 맞는 부분? 챕터를 골라서 읽으면 당장 바로 마음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삶이 바쁘고 힘들고 이럴 때 일단 너무 바쁘면 이런 생각을 할 시간이 일단 없고 그렇게 막 지쳐서 지내다가 잠깐 짬이 날 때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뭔가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뭔가 야 누가 누구 해가지고 뭐뭐 해서 뭐뭐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분명 표면적으로는 뭔가 있었는데 내 인생 전반을 돌이켜보면 약간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 때 그때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삶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또 이렇게 쉽게 써진 철학서는 정말 당장 뭔가 해결책이 없을 때 숨통을 일단 트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미니멀 노마드 채널에 아마 내향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뭐 채널에 뭐 자극적인 막 시선을 끄는 막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왠지 내향인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추측이 드는데, 내향인들이라면 이 챕터 제목에 대해 공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처받는 것도 습관이다. 어떻게 보면 이 챕터가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유수연 강사님의 예전에 독설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적어도 내가 강하면 누가 나를 배신해도 그렇게 아프진 않다고. 그러니까 강해지라고. 배신하는 걸 우리가 뭐 어떻게 막을 순 없잖아요. 사람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위치, 우리의 마음가짐, 내가 가진 힘을 키워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거나 배신을 하더라도 인생이 휘청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가끔 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생각하면서 이 챕터를 읽었는데 여기 아주 굉장한 비유가 있어서 좀 웃었어요. 땅에서 개가 짖는다고 하늘 위에 뜬 달이 괴로워하나요? 이렇게만 마음 먹을 수 있다면 세상 모든 게 나를 막 일부러 상처 주려는 사람은 사실 티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상처를 받곤 하는데 그럴 때 좀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다시 읽을게요. 이 부분. 상처받는 느낌이 들 때마다 거기에 반발하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어지는 건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쓸데없는 감정이에요. 만약 그게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고 헛소리라면 무시하라는 거죠. 이걸 무시 못하는 사람이 잘 타겟이 되기 쉬운 게 일부러 도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막 도발하는 발언을 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에 반응을 해버리면 사실 그 도발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엮여서 휘말려들게 해서 곤란하게 하기. 그런 걸 생각하면 헛소리는 그냥 무시해주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예시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또 있었어요. 이 여성분처럼 성격이 비슷한 그런 분이었는데 아침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이렇게 다짐했대요.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기분이 상한 사람들, 화를 꾹꾹 눌러 담은 사람들, 밤새 잠을 못 잤거나 아침을 먹다가 아내와 싸우고 나온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들 중 몇몇은 자기 기분을 나한테 풀려고 하겠지. 하지만 전부 흘려듣겠어. 그들은 나에게 상처 주지 못해. 그 사람 문제까지 내 문제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런 문제가 나에겐 없다는 사실에 기뻐할 거야. 너무 도움이 되는 다짐인 것 같아요. 가끔 일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웃긴 게 사람이 싫어지면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인데도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보다 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조금만 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두세 배로 화가 나고 그리고 또 이미 그 사람이 싫고 화가 났기 때문에 또 화나는 나를 좀 내버려 두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더 화가 커지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내 인생에서 더 크게 만드는 일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분노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의도했든 안 했든 헛소리를 해가지고 또 짜증나게 할 때 이 방법 괜찮은 것 같다. 아, 넌 저 정도로 이상하진 않아서 다행이다. 뭐 저런 말을 하지? 그리고 그냥 흘려듣고 무시. 그것만으로도 좀 아예 그냥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면 무시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반응하고 대꾸하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사실 싸워서 화해를 할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나 던져야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은 재빨리 이제 나에게 집중하는 걸로 돌아와서 내가 왜 화가 나는지 그리고 이 화를 표출하지 않고 여기서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도 더 작아지는 거죠. 평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래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평온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짧게라도 호흡하면서 명상하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